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해줄게요. 근데 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함수를 결국엔 뭘로 전환하는 과정이냐? 방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함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2차일 뿐이에요, 오늘은. 자, 그러면 차전지식. 이런 함수가 있다 해봅시다.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냥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해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점이라 합니까? 교점이라 하거든요. 만나는 점. 그 교점에 x좌표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y좌표는 안 쓰고 x좌표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보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네. 즉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생기네. 그럼 그 교점은 어떻게 처리할까? 잘 봐봐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이 뭐 하라고 했냐? 중학교 때부터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연립하라고 했습니다. 연립이란 서로 y-값을 매개로 같다 하라고요. fx랑 gx랑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gx를. 그럼 이 식이 무슨 식이 되냐면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좀 느낌 오시나요? 아,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을 때 무슨 점? 교점을 구하고 싶을 때는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그럼 y를 매개로 서로 같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을 0으로 만들면 얘가 뭘로 전환돼? 방정식으로 전환되네. 아, 이 함수가 뭘로 전환된다고? 방정식으로 전환된다고요. 서로 갖다 놓으면. 그때 이 방정식을 풀어요. 물론 무슨 분해합니까? 인수분해하겠죠. 인수분해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이 x값이 뭐가 되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이 알파 베타가 어디 있지? 이거지. 자, 여기서 정리 들어갑니다. 두 함수,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두 개를 갖다 놨을 때의 방정식이 생성되잖아요. 그거의 x값이랑 일치합니다. 자, 다시 좀 말이 복잡하죠.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두 개를 갖다 했을 때 그 방정식의 이 x값이랑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 이 교점 x좌표랑 이 방정식의 x값이랑 같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이 교점이 두 개죠. 그럼 이 실근의 개수도 당연히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아, 다시요. 아, 여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얘 교점도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아, 그럼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이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물론 1번, 2번 둘 다요.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단원인 이게 2차 함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걔가 2차 방정식이 될 뿐이에요. 잘 봐요. 얘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좌표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y는 fx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할게요. 그러면 이 교점을 내가 알파, 0이라 하고 얘를 베타, 0인데 교점이 이거네요. 그럼 이것도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도 함수식 이거 두 개 fx, gx 있었잖아요. fx는 얘를 놔뒀고 gx는 얘잖아요. 교점이. 직선이네.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직선 어떻게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여기가 2지. x축으로 평행하게 자로 쓱 그으면 얘를 y는 2라 했어요. 그러면 2를 중심으로 그으면 y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럼 0을 중심으로 그으면 뭘까요? y는 0이 돼요. 근데 이 y는 0은 우리가 무슨 축으로 부르냐? x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y는 0, 그 는 0은 x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두 개를 뭐 하면 돼? 교점 구할 때
갖다 놓으면 돼. 방정식으로 전환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라도 0으로도. 이렇게 하면 뭐라 해석돼야 되냐? 거꾸로 해석도 돼야 돼. 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사이에 무슨 좌표를 구하는 거다? 교점에 무슨 좌표? 교점에 x좌표 구하기를 하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이 방정식을 보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x축이라 했죠. y는 0, x축이잖아요. 그럼 이때 x값이 뭐예요? 교점 x좌표 뭐뭐 있습니까? 알파랑 베타랍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보자마자 해야 될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다.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 있고 근이 미지수 형태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몇인지 바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 당장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그러면 판별식 D의 범위에 따른 2차 함수의 x축과 관계, 이건 도대체 뭘 나타내냐? 내가 말했지. 뭐냐면 여기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해봐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x축만 그려볼게요. 이 x축은 y는 뭐라고요?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교점 전환하자. y는 뭐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서로 같다고 놀아 했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 x값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 2개겠죠. 왜? 아, 요거 교점의 개수랑 뭐의 개수랑 같아?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다 했잖아요. 근데 교점이 2개면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겁니다.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라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인 판별식 t가 뭐보다 커?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 2차식의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면? 2점에서 만나면 실근의 개수 2개이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구나. 자, 그럼 만약에 2점 말고 뭐 있습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이거를 접한다고 하고요. 뭐라고도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도 해요. x축이라 쓰겠습니다. x축.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럼 얘를 또 갖다 놓으면 똑같겠죠. 얘랑 똑같겠지. 다를 게 없잖아. 그럼 얘는 뭐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몇 개예요? 한 종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예요? 0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근은 2개겠지만 서로 다르다 입장에서는 1개겠지. 그래서 얘를 무슨 근이라 해요? 중근이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와 합류에 똑같은 말 뭘까요? 그럼 얘가 뭐냐면 접한다. x축에 접한다. 또 똑같은 말이 완전 제곱식꼴로 된다. 완전 제곱식꼴. 이게 사실 판별식 t가 0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있죠. 붕 뜨죠. 항상 x축보다 뭐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네. x축. y는 0이죠. y는 0보다 항상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판별식 t가 뭐인 거죠? 똑같죠?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해놓고요.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서로 갖다 놓고 그때 방정식을 풀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나오고요. 그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가 일치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2차 함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판별식 t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태표 문제 1번입니다. 문제는 쉬워요. 자,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십시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이 그래프고요. 얘는 y는 0이에요. 그럼 서로 뭐 하라고 넣어요? 교점은 갖다 두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x값이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3.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일단 양변에 2를 곱할까?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몇 ax, 2ax 플러스 2b는 0이 되죠. 여전히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 하라 했죠.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 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요 개수분의 요 개수니까 마이너스 2a.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얘도 바로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인데 요거분의 요거니까 2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2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해볼 건데 X축에 접한다는 판별시티가 0이다. 근데 X축은 Y는 0이니까 서로 같다고 연결해라. 서로 같다고 연결해라. 얘의 판별시티가 이거의 판별시티가 뭐 하는데 0이면 돼. 자, 그러면 식을 좀 예쁘게 고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다.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7은 0이 되고요. 얘가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결국엔 a는 뭐가 돼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이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럼 몇이에요? 6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들 이걸 집중하세요. 모든 실근의 a 값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두 분의 합이 뭐예요? 6이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곱이라고 나왔다면 두 분의 곱 뭐예요? 마이너스 7이네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분해 되죠. 그런데 답은 시험에는 인수분해 안 된 걸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두 분의 합이 6이라 해야 됩니다.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바로 처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판별식 D의 범위에 따른 2차 함수와 직선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앞으로 넘어와서 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133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2차 함수인데 이번에 얘가 2차 함수 y는 fx라고 할게요. 이번에 다른 함수가 뭐예요? gx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 x좌표가 알파라고 여기에 x좌표가 베타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죠? y좌표는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x좌표에 집중하시면 똑같아. 원리가 뭐해? 서로를 뭐한다? 같다고 둬라. 그 다음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라. 그거의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하겠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자? x가 뭐가 나온다고요? 알파랑 베타가 나올 것이다. 왜? 맨 처음에 했던 거. 어떤 함수는 상관없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갖다 놔. 이걸 연립이라 합니다. 그래 갖다 놔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x값을 구하는 게 일치한다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일치한다고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직선일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보시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표 문제 1번인데요. 그래프에 접한데 이건 일단 판별시티가 0인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일단 있대요. 그 직선을 제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ax 플러스 b가 몇 컴마 몇을 지난대요? 1,4를 지난대요. 대입할까요? 지난다는 대입입니다. y에다 4를 대입하고 이렇게 봐요. 그럼 b가 좀 보기 싫으니 a를 넘겨서 b 대신에 4-a를 처리한다면 이제 여기 있는 b의 위치에 여기 있는 b의 위치에요.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4-a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면 됩니까? 판별시티가 0이라 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랑 얘랑 갖다 두자. 이거 방정식의 판별시티가 뭐라 하면 돼? 0이라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기울기의 합입니다. 그래서 a 값인데 이 a 값이 두 개 나오나 봐. 그거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계속 잊지 마요. a 값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6x a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4가 넘어가면 11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7이 됩니까? 그 다음 플러스 a가 돼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에서 6 플러스 ax 플러스 7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를 쓰겠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이라 한다면 얘 제곱 6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겠네요. 얘가 0이라고 합시다. 자, a 제곱
플러스 몇 A야?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얘가 8이죠? 56 마이너스 8A는 0 A제곱 플러스 4A 그럼 36이 여기 마이너스 20이네요. 자 여기서 스탑 치자 이거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 A값 두 개 나오겠죠. 두 직선이니까 기울기 두 개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합이래. 아 A값이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 A값의 합이래요. 그럼 이 A값은 두 개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근각에서 관계 두 개 더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4예요. 두 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0 쓰면 됩니다. 얘는 두 개의 합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겁니다. 그 다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 이 녀석은 판별시티가 뭐야? 0보다 크다 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녀석과 연결하세요. 얘는 두 번째로 친다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예요. 이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와 서로 같다 하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랑? 얘랑 서로 같다 하라고요. 3x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고요. 얘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 두 개를 서로 연립부등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찬찬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몇 x 3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해야 돼요. 그럼 b 요거 그럼 4a가 29 따라하고 있죠? a는 4분의 29보다 작다 이겁니다. 근데 4분의 29보다 계속 작은 게 아니라요. 요것도 해야 돼. 넘겨요. 마이너스 x 넘겨요.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0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둘 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예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4분의 29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겹치는 구간이 여기겠대. 그럼 여기에 정수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은 한 이쪽에 있지 않겠냐?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0이 있겠네. 여기 1이 있게, 여기 2가 있게, 여기 있겠지. 여긴 대략 29 나누기 4 해볼까? 대략 소수점이 4, 7에 28 이렇게 해서 7.xx인데 그럼 몇 가지? 7까지 있겠네. 그러면 0에서부터 몇 가지? 7까지. 0, 1, 2, 3, 4, 5, 6, 7, 8 그렇게 세지 말고 7에서 0을 빼서 2를 더하자. 그래서 몇 개? 8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